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탄원서는 그 탄대청에서 직접 청년들이 주도해서 받아온 청년 탄원서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탄원서들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적으로 받았던 탄원서인데, 이번에 저희가 청년들도 직접 나서서 청년들을 깨우고 우리가 직접 청년들 탄원서를 받아오자 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한 4일 정도,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실제 부스를 진행하면서 받아온 청년 탄원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까지는 좀 어른들께서 받아주셨던 탄원서에 숟가락 얹기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이것을 만들어서 받아오자 라는 그런 주체성에 대해서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숫자는 아직은 계속 모으는 중이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정말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어떤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는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저희들은 오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 한 명 한 명으로서 대통령 탄핵 반대 청년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탄원서 제출이 있었지만 이번 탄원서는 청년들이 직접 주도해서 저희가 직접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은 탄원서입니다. 탄원서는 3월 7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온라인 홍보로 모아 1월에는 직접 현장에서 받아온 탄원서까지 합쳐 총 2030 세대 15,0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저희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으로서 내란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란 세력은 대통령이 지목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헌을 망가뜨리는 민주당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임을 밝힙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그리고 탄핵 정국 과정에서 우리는 누가 어떻게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세력과 전략, 주동자들의 반국가적 행태를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누구인지 대대손손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올바로 잡는데 인생을 바칠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민주당, 그에 동조하는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반국가 세력 구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호 먼저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해체하라 하면 같이 해체하라, 해산하라 하면 같이 해산하라 외쳐주시면 됩니다. 북한에 지령받은 민노총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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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를 앗아가고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 황금노조 민노총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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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임 대표 28살 청년 권예영입니다. 우리와 반대편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운동과 청년 산업 죽이기, 국가 경쟁력 파괴를 일삼고 있는 현실에 대통령 탄핵은 절대 순수한 시민운동이 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민노총은 작년에만 102회에 걸친 북한 지령문을 받아 간첩 혐의로 발각된 간부만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징역 15년형, 징역 7년형,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공개된 민노총이 받은 지령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돼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전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정계하라. 윤석열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 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 윤석열 공격에 화살을 집중해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라. 말갱이들 완전히 있어. 앞으로 모든 대중 투쟁들을 반미, 반보수, 반정부 투쟁으로 확고히 지향시켜 제2의 촛불 항쟁 때와 같은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려라.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집권 여당과 정부의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경우 이들과 연대해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범국민적인 단체가 조직되면 적극 합세해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 투쟁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 역량을 확보하라. 이 지령문은 민주노총의 행위가 순수한 대한민국의 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정복시키기 위한 활동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저들이 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이 순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들의 서사에는 대한민국 주기가 있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조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 철강 과잉 생산으로 저가 철강이 득세하고 미국이 한국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에는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이때 노조는 기업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철강 기업은 생존과 절박함으로 비용 절감에 들어갔지만 빈사 상태에 이른 기업의 생존의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노조들은 최대한 성과급을 달라고 떼쓰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죽이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청년들의 취업난이 발생하는 연쇄적인 악순환이 발생하지만 이들은 총파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으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노조는 여당의 회계 공시를 투명화하라는 법안에도 반대하며 회계를 투명화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야당이 노조의 회계 공시 의무화 법안을 반대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금의 사용 투명화는 당연한 상식이지만 노조는 이 상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동시에 노조는 자신의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고용 세습도 아직까지도 유지하며 부당 고용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질병 시 사망자의 자녀 채용, 업무의 사고 질병 사망자의 자녀 채용, 정년 퇴직자 자녀 채용, 장기 근속자 자녀 채용,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특별 채용하는 등 노조는 자신들의 생태계를 계속 유지할 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조는 약자가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률도 줄어들고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지만 회계도 투명하지 않으며 권력을 유지하고 세습이 가능한 곳, 회사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곳, 노조는 이제 귀족 노조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총파업으로 군림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노조에게 우리는 황금 노조라 부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조에게 우리가 이 황금 왕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황금 노조 진짜. 와, 멋있다. 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의 인권과 우리
없습니다. 노조는 이미 사익화되었으며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일하는 고심을 만천하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노조는 더 이상 인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권력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익화된 집단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죽이기라는 서사에 노조의 수뇌부가 북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자라고 해서 절대선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노조라는 이름으로 약자 코스프레하며 대한민국의 정세를 쥐락펴락하는 황금 노조에게, 북한의 수하에게 우리는 우리나라의 한 부분인 노동을 더 이상 내어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위한 국가와 양질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북한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죽이기, 청년 일자리 빼앗기를 일삼고 있음을 목도했습니다. 마치 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민주노총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며 황금 노조 행태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경쟁력을 파괴하고 있는 저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좌시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안보와 치안 정책에 대해 이지연 청년이 발언하겠습니다. 잘한다.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청년 이지연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국정 행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한 주요 경제 법안들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별법은 52시간 근로제의 시간 제한을 완화해 대만, 미국, 중국 등 경쟁국들이 시행하는 유연 근로 시간을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반도체 산업 특별법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한 발 뒤처지도록 만드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기업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인 기업 밸류업 법안에도 반대했습니다. 청년들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취업난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20대 취업자 수는 20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은 전년보다 2만 1,000명이 늘어난 42만 1,000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44만 8천 명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것은 취업을 해도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더 나은 내일이 어렵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가의 활력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국가적 위기에 도달할 위험이 큽니다. 청년들이 자산 축적에 어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받는다면 국가 미래, 동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원자력 신기술 R&D 예산도 90%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말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 청년과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기술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원자력 산업에 대해 일반적인 공감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째서 전액을 삭감하였는지 민주당 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성장 발판 동력을 너도 나도 확보하고자 하는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퇴보하는 것은 어떤 저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민주당에게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안보와 치안, 헌법까지도 전부 대한민국 죽이기로 기결되어 있음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간첩 행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반대했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중국 공산당원들이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고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체포되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사 요원이 중국의 군사 기밀을 팔아 국외의 블랙 요원들이 전원 철수 또는 사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핵심 국방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가 안보가 국외적으로도 심각한데 과연 민주당은 어째서 이러한 이적 행위를 일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국내적으로도 민주당은 스스로 안보 동력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바로 검찰, 경찰의 특경비와 특활비를 영원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성을 강조하며 문세지 삼는다 하더라도 특활비와 특경비의 목적이 마약과 범죄 조직 수사에 쓰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 거리처럼 우리나라의 학원가에서도 마약이, 대학가 동아리에서도 마약 파티가, 한강과 홍대 같은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마약이 성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수사할 수 있는 예산을 아예 영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헌정 사상 초유 야단 단독 예산안 통과라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전례를 갖고 말입니다. 민주당은 어째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전혀 동감할 수 없는 무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존립을 위협하는 이적 행위를 단행하는 것입니까?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19세기 아편전쟁을 떠오르게 합니다. 한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 사람들을 약물,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어 서서히 죽이는 것, 저항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들어 국가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당이라면 아무리 보복성 정쟁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이러한 비상식의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민주당은 반대한민국 세력이며 분명한 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삭감에 국가 위기를 체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상식적 행태에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가 홍콩의 사례와 같이 더 이상 자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타국인 중국과 북한에 대한민국을 넘겨주기 위한 이적 행위임을 천명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나라의 존립 위기를 느껴 야당의 행보를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규정하여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입니다. 네,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잘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청년 김인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은 야당 당대표에 대하여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야당 당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4개의 재판에 대해
어찌된 명분인지 민주당은 법치가 수호되길 바라지 않고 법치를 무너뜨리더라도 야당 당대표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야당 당대표를 위해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관 제척, 기피 사유에 공범에게 유죄 선고한 재판 관여한 때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이화영 대북 송금 재판을 빠져나가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북의 물품 반입, 반출 승인 권한을 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외에도 탄핵으로 수사기관을 압박했습니다. 쌈방울 대북 송금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 탄핵,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던 강백신 검사, 어미준 검사 탄핵, 민주당 정당대회 동봉투를 수사하던 김영철 검사를 탄핵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야당 당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됐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대통령까지 탄핵했고 이제는 검찰총장까지 탄핵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유독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집착적으로 보였습니다.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해서만 20일간 총 3차례 탄핵 발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임명된 방통위원장 김웅일에게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며 김웅일 위원장의 자진 사퇴하자 새로 임명된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근무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다시 한번 탄핵을 감행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야당의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의회가 미쳐 날뛴다면 이것을 국민과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놀랍게도 29번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인용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권한이 나라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국정마비로 남발되고 있다는 신뢰로 강력한 제재와 엄중한 경고로 질서를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민주당의 독재로 진정으로 피해본 것은 저희와 같은 청년들과 국민들입니다. 정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국정농단을 2025년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나 평등해야 하지만 야당 당대표는 거대 의석수로 본인 입맛에 맞는 재판 지연을 단행하며 대한민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원칙도 파괴하며 어떻게든 행정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하여 주십시오. 야당이 어떻게든 의견을 관찰시키려 편법으로 회기를 쪼개고 내란 선동죄로 탄핵을 몰아가 놓고 정작 내란 선동죄는 빼어버린 탄핵 소추안을 각하시켜 주시옵시오.